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들 녀석이 아파트를 해줘서 이사하고 정리하느라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살다 보니 아들 효도도 받아보고 집도 옮기고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저는 20대에 결혼하고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없었네요. 저희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짓는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좀 사시니 선자리도 좋은 데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부모님 좀 농사 크게 지으시는 거 말곤 볼 거 없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의 사람이 제가 마음에 차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빨리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쪽에서도 제가 얼른 들어와 살림도 하고 남자 챙겨주길 바라는 모양이었고 저희 집에서도 사자 들어가는 사위 본다니 좋아하셨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지 몰랐죠. 결혼하고 보니 남편네 집은 남편이 변호사일 뿐 실은 빚더미에 올라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 빚도 일부 갚아주시고 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이미 결혼하고 신혼집이라는 데를 가보니 웬 판잣집이 있어 저희 부모님이 기겁하시고 빌라 하나 얻어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이 꽤 되니 금방 빚도 갚고 저축해서 저희 집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게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잠잠하다가도 술값 문제가 늘 터지곤 했어요. 말이 술값이지 아마 주점 같은 데서 여자 데리고 놀다가 산더미같이 술값이 쌓여있던 것 같았죠. 좀 번다 싶으면 그 짓거리에서 돈 다 날리고 바람 피우는 정황도 여러 번 걸렸죠. 그때마다 저도 화도 내고 타이르기도 하고 뒤엎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네요. 제가 속 썩으면서 살아온 이유는 한 가지,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혼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가 있었지만 아이가 아빠 없이 어찌 클까 싶어서 그 생각을 꾹꾹 누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어리석었죠. 몇 년은 친정에다가 남편 만행에 대해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소가리를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어요. 농사를 크게 짓긴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사업 저 사업 벌려놓은 게 결국 빚으로 돌아왔지요. 가진 땅 다 정리하고 저희 엄마 살 것만 간신히 남겨놓았네요. 그나마도 제가 빨리 손을 써서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저희 집 가세가 기울자 남편은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살아계실 땐 아버지가 돈도 있고 엄하시니 장인 무서운 줄 알았더니 돌아가시니까 처가의 길을 개똥으로 알더라고요. 싸울 때마다 하는 소리가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대학을 나오기랬냐? 친정이 재산이 있냐? 그러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네, 사실이긴 했습니다. 저 그 사람에 비하면 가방끈 짧고 그나마 잘 살던 친정도 망했죠. 하지만 사실이어도 그 말 듣고 있노라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남편은 결혼 7년쯤 되어가니 제 눈치도 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술집 여자들이랑 놀아나더군요. 생활비라고 조금씩 갖다 주긴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버는 돈이 꽤 될 텐데 저에게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저희 남편이 변호사인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늘 생활비 쪼들려서 슈퍼에다 외상 빚지고 그랬으니까요. 아이 오시며 먹을거리 산다고 생활비 좀 더 늘려달라고 부탁해봐도 둘이 사는데 뭘 그렇게 많이 쓰냐며 타박을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느니 이혼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나마 믿을 구석이었던 친정 망했으니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들 어디서 살 것이며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남편 그늘 밑에서 계속 살았었네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에 웬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딱 보기에도 남편 술값을 받으러 온 눈치더라고요. 아줌마, 당신 남편이 우리 집에 외상만 5천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50만 원 주는 것도 저한텐 벌벌 떠는 인간이 5천만 원 빚을 지고 있다니요. 장부를 보니 남편이 술을 마신 내역들, 술을 마시며 여자를 부른 날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라서 통 큰 줄 알고 술 내줬더니 외상만 잔뜩이고 집은 또 이게 뭐야? 그 사람들도 저희 집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집이 보잘것없었거든요. 친정에서 얻어준 빌라도 술값 때문에 팔고 좁은 집으로 갔었거든요. 사내들은 이것저것 툭툭 건드리면서 이 아저씨 변호사 맞긴 맞는 거야? 라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폭발해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댁도 사정이야 같지만 당신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뵙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여자를 수시로 불러서 놀고 이젠 돈도 없는데 외상빚만 5천을 지고 왔다고요. 속풀이를 해대는데 시아버지가 못마땅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러시더군요. 네가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냐. 나는 그보다 더한 고생도 하고 살았다. 너는 그래도 잘난 남편 만났으니 금방 해결되지 않겠냐? 그 집에서는 아직도 아들이 변호사라고 잘난 줄 착각하고 있더군요. 아무리 변호사여도 버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훨씬 많으면 별 수가 있나요? 그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제 탓을 하시더군요. 네가 살림을 잘 꾸려야지. 네가 살림을 잘하면 돈이 새어나가겠니? 생활비 기껏해야 몇십 갖다 주는데 살림 꾸릴 것이 뭐가 있나요? 더 말해봤자 제 속만 터지고 입만 아플 것 같아 그냥 나와버렸네요. 집에 오면서 참 허탈했습니다. 시댁도 결국 남편 편이고 남편이 절대 정신 차릴 리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막막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절 기다리다가 혼자 잠에 들었더라고요. 이제 10살쯤 된 아이. 그래도 남편을 아빠라고 좋다고 집에 오면 반기고 줄줄 쫓아다니는데 아빠 없이 살게 하는 거 제 욕심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 생각은 접었습니다. 비록 껍데기뿐인 내 아빠 시댁일지라도 제가 안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이 학교 보내고 집 근처 김밥집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변호사인데 저는 김밥집 일하는 거 남들이 알면 어이없겠지만 제 상황이 그랬네요. 거기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다행히 사장이 좋은 분이라 제게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언젠간 나가서 가게 차려보라고요. 그 집에서 하는 동안은 그래도 제가 번 돈은 제가 쓸 수 있으니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어 좋더군요. 남편이 철나겠지 기다려온 세월이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진작 뭐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철든 아들은 제가 출근하는 거 볼 때마다 엄마 힘들지? 나중에 내가 꼭 효도할게. 라면서 기운을 북돋아줬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가 일을 해서 챙겨주지 못해도 지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자랐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요. 그렇게 남편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몇 년을 살았네요. 가끔 집에 오긴 했지만 저랑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아는 척도 안 했고 더더군다나 늘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얘기할 상태도 안 되었어요. 술살인지 뭔지 결혼 초보다 20kg나 쪄서 건강도 많이 상해가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 일로 버는 돈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일을 하는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냥 저희 부부는 명언만 부부지 남보다 못하게 살았네요. 아이도 중학생 때부터는 제 아빠가 망난이라는 걸 알고 슬슬 얘기도 안 하고 전처럼 따르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미련인지 뭔지 남편과 이혼은 안 하고 살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김밥집으로 웬 여자가 오더니 저를 찾더라고요. 저랑 얘기를 하자면서 밖으로 저를 끄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저한테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이 벌거벗은 사진, 다정하게 둘이 찍은 사진들, 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지요. 이걸로 어쩌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놀랄 줄 알았는지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뻔뻔스럽게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오고 싶다는데 이제 그만 놔주시죠. 어차피 부부처럼 살지도 않는다면서요. 어쩜 불륜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다 뻔뻔한가 봐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도 헤어지라 말아를 그리 당당하게 얘기하다니 보통 뻔뻔함이 아니다 싶었네요. 같이 살지 않아도 그 사람 부인은 나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봤자 뭐예요?
그쪽 남편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가서 와이프 설득 좀 해달라고요. 몇 번이나 이혼하자고 했다는데 안 했다면서요. 실제로 싸우면서 남편이 이혼 소리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해준다고 버텼어요. 그 얘기를 또 내언녀한테 쪼르르 가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말 같지 않아서 상대할 기운도 안 생기고 그냥 돌려보냈네요. 일 끝나고 집에 오는데 가게에서 맥주 한 캔 샀습니다. 저는 원래 술은 못하지만 남편 때문에 질려서 더더욱 술을 입에 안 댔는데 그날은 맨정신으로 잠을 잘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따놓고 혼자 한숨 한 번 쉬고 한 번 마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학원 마친 아들이 왔더군요. 아들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한창 공부 집중할 나이인데 부모가 속을 썩이니 미안했죠. 아들이 들어와서 절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술 절대 안 하는 제가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제 앞에 앉더니 엄마, 뭔 일 있어? 하고 묻더군요. 술 기운인지 뭔지 그동안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얘기까지 전부요. 내연녀 얘기도 다 해줬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그냥 이혼해. 엄마가 나 때문에 아빠랑 산 거 아는데 사실 난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도 않았고 이혼했으면 하고 진적부터 바랐어. 정말 단호하게 이러더군요. 그 말 들으니 제가 그동안 어리석었다 싶었어요. 아들 때문에 산다는 게 실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로 이혼 결심 굳건히 하고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좋다고 신이 나서 집에 왔더군요. 어이없었지만 차분하게 이혼을 어찌할 건지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줄 재산은 없다고 딱 잡아 떼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도 수중에 몇천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딱 잡아 떼니 알 길도 없고 큰 돈도 아니니 그냥 그때는 하루빨리 이혼 절차나 마무리 짓고 싶어 위자료고 재산이고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해버렸네요. 남편은 이혼 절차 끝나기도 전에 얼마 있지도 않던 자기 짐을 모두 빼서 내연녀한테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미련 없이 살던 사이지만 속상하더군요.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잘 마무리하길 바랐는데 그건 제 욕심이었나 봐요. 어쨌든 이혼하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그 이후로 그냥 아들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 의외로 한부모 가정 혜택도 좀 있고 오히려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집안 살림이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작게나마 김밥집을 하나 차리게 되었고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남들이 다 알만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지요. 군대 다녀와서 인터넷 쇼핑몰을 해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게 뭔지 잘 몰라서 혹시 위험한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아들은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나가더라고요. 처음에 몇백만 원부터 들여서 인터넷 홈페이지 꾸미고 재고 사고 그랬던 사업이 금방 커져서 사무실에 직원에 창고에 아들은 정신이 없이 바쁜 와중에도 대학까지 졸업해내고 어엿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사업이라는 것에 무지했는데 아들은 소환이 좋은지 운이 좋았는지 사업이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럼에도 지 아빠처럼 절대 돈 허튼 데 안 쓰고 꼬박꼬박 모으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넌 술은 안 마시니? 하니까 아들이 질색을 하면서 엄마, 난 술, 담배는 아빠 때문에 딱 질색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안 살림이 차차 펴졌습니다. 제 김밥집도 잘 되었고요. 아들만 믿고 살기엔 미안하니 제가 김밥집을 놓지는 않았죠. 아들은 가끔 일 그만하라고 잔소리하면서도 크게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일상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저희 모자 둘 다 사람 노릇하고 돈도 벌고 아무 걱정 없었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희 김밥집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애미야, 애미야. 저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우시더군요. 손님들 있는데 창피해서 얼른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기 영업하는 곳이에요. 제가 뿌리치고 들어가려고 하니 저를 자꾸 붙들더라고요. 제발 얘기 좀 하자고요. 그래서 근처 카페로 데리고 왔습니다. 차 2잔 시켜놓고 그동안 있었던 사연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나간 후 내연녀와 남편이 시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연녀는 남편이 변호사라는 것에 큰 호강을 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시부모님을 대놓고 구박하더랍니다.
그래도 남편이 변호사니까 돈 나올 구멍이 있겠거니 하고 남편 옆에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하더랍니다. 변호사 일은 고사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요. 내연녀랑 시부모님이 남편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심각하게 알코올 중독에 조기 치매가 왔다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 진단을 받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50대인데 대체 무슨 치매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확실히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아주 간단한 일도 전혀 하지 못하고 대소변 실수도 하고 조금 정상적일 때는 늘 화를 낸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집에 가둬놓고 시부모님과 내연녀가 번갈아 가며 돌보는데 요새는 대변도 아무데나 막 저질러놔서 그거 치우는데 죽겠다고요. 내연녀는 매일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빌고 빌어서 간신히 붙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늙어서 간병 엄두가 안 나시겠죠. 그 얘기 듣는데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혼해서 완전히 남남인데요.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혜미야,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지 않니? 그녀는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너 얘기 들으니 김밥집도 잘 되고 우리 손주도 잘 나간다며. 네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 애 좀 보살펴다오. 어쩜 뻔뻔해도 이리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몇 번이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남편 잘 만난 줄 알라고 제가 참으면 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보고 다시 들어오라니요? 멀쩡히 정신 차렸어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치매 간병하러 제가 들어갈 일 있나요? 어이없어서 픽 웃었습니다. 저 살기 바쁘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일어나는데 계속 저를 졸졸 쫓아오면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뿌리치고 당장 아들한테 전화 거니까 펄펄 뛰면서 경찰 부르라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날 아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자긴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런 사람은 제 아빠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더니 시부모님 접근 금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시부모님은 미련을 못 버려서 몇 번이고 찾아왔습니다. 울고불고 야단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결같았죠. 고소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벌 받는다 싶어 아주 잘됐다 생각했는데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저희 집 문 앞에 묶어두고 도망을 가신 겁니다. 하다 있던 짓까지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다 찍어두고 전 남편에게 당신 엄마 어딨어? 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 역시나 전 남편은 말을 웅얼웅얼거리며 눈물을 보이는데 치매 환자가 무슨 말을 하겠나 싶었어요. 일단은 팔에 묶인 줄을 풀어줬고 가만히 있으라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거니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전 남편이 화장실이라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의 실수까지 제가 치울 생각은 없어 집에 데리고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하질 않길래 덜컥 겁이 나 화장실 문을 두들겨 들어갔어요. 그러니 전 남편이 변기 밑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됐나, 인간이 불쌍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인간을 받아줄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한겨울에 이 인간을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전기장판을 켜주며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때는 또 멀쩡한 듯한 표정으로 제 손까지 잡더니 미안해 영수 엄마. 내가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 받고 있나 봐. 나도 머리가 터질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잡해. 라며 금방 잠이 들더라고요. 이 모습을 아들이 보면 난리가 날 텐데 그날은 또 하필 아들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 워크숍을 간 날이라 저는 전 남편을 그 안에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 데리고 가라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는 친척들에게 건너 시어머니와 전 남편 내연녀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니 내연녀는 도망을 간 지 진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 간병은 다 도맡아 하시다가 시아버지마저 요양원에 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저한테 맡긴 모양이라 하는데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밥집 문까지 닫으며 시댁이고 시어머니 갈 만한 곳을 전부 다 찾아다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전 남편이 저를 보니 밝게 웃으며 여보 왔어요? 여보 어서 들어와요 라고 하는데 전 남편 팔을 툭 치며 내가 왜 당신 여보야? 미쳤으면 곱게 미쳐야지. 우리 이혼한 거 몰라? 라고 소리를 치니 전 남편 놈은 금세 또 어린아이처럼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버리지만 마세요. 버려지는 게 무서워요 사모님. 이라는데 아유 진짜 저 인간하고 다 늙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대체 무슨 악연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꼬이는지 저는 안 마시던 맥주를 한 잔 혼자 훌쩍거리며 마셨어요. 그러니 방에서 자고 있던 그 인간이 제 옆으로 와선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저 인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전 남편은 혼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도 멀쩡해질 때면 제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치매에 걸리면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 남편도 제게 미안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맥주 한 캔도 안 마셨는데 몸이 갑자기 깔아앉게 되었고 전 남편의 몸에 기대 방으로 부축이 되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엔 완전히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제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뭐라 혼자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옆에 누운 그런 잔상만 남았죠. 그리고는 얼마나 잠에 들었을까요? 이상하게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는데도 잠을 푹 잔 기분이었고 속이 울렁울렁거려 화장실을 가려고 눈을 떴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전 남편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 또 치매 증상이 와 밖에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전 남편 놈이 집에 있는 맥주 2짝을 혼자 훌쩍거리며 마시며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남편 놈에게 핸드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저는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 통화하는 상대는 내연녀인 걸 알게 되었죠. 전 남편 놈은 술에 취해 야 이 사람아 걱정 말라고 내가 이렇게 미친 척 연기하면서 돈은 다 뜯어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내가 유심히 보니까 그 김밥집에서 번 돈은 거의 다 현금이더라고. 근데 그 돈은 매일 집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집에 금고 하나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 들고 튈 거야. 아들놈이 일주일 뒤에 제주도에서 온다니까 그 전에 작업해야지. 아유 엄마한테는 걱정 말라 그래. 아이 참 그 여자는 내가 감기약 넣은 술 먹고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니까. 라는데 저는 그 말에 꼭지가 돌았고 문을 부서질 듯 열어 제끼며 그 인간의 등을 후려쳤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이러고도 우리 아들 아빠야? 너 같은 놈들은 아주 사기로 콩밥을 먹어야 돼. 어떻게 변호사까지 했던 놈이 이러고 사기를 치고 있어? 어? 라며 남편 놈 핸드폰 빼서 그 여자한테도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당장 경찰 부를 거라고 난리를 쳤어요. 전 남편 놈도 제 모습에 술이 확 깼는지 이제서야 미친 척 또 연기를 펼치는데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 던지고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핸드폰에 있는 문자와 통 내용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 저희 집에 들어온 거고 거짓말을 한 게 명백히 다 있었죠. 그리고 현관문 밖에서 소란 피우는 남편 놈 바로 경찰 불러 이 남자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곧이어 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아들이 제주도에서 바로 돌아와 사기로 지 아빠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물질적으로 피해본 건 없어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전 남편에게 속고 말았어요. 저도 미쳤죠. 무슨 연민이 남아 줄에 묶여있는 전 남편 놈을 집 안까지 들이고 무슨 선행을 베푼다고 시어머니를 찾아 이리저리 다녔는지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었네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걸 또 한 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인간들에겐 선행이 아니라 악행으로 대해줬어야 됐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마 제가 중간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네요.
그렇게 전 그 인간들한테 접근 금지 신청하고 진짜로 치매에 걸려 돌아버리라고 온갖 악담을 다 쏟아부었네요. 이제는 정말 그 지긋지긋한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아직도 김밥집을 하고 있고 아들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록 이혼을 한 가정이지만 아들이 처갓집에선 당당하고 기죽어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남은 세월 내 자식, 내 며느리 그리고 손주만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제 모진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